어, 중앙일보의 단독이었는데 지금 김학의 사건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김학의 출국 금지가. 여기에 중앙일보가 단독을 냈던데 거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김학의 출금 한밤 요청, 문찬석 나서지마 딱 잘났다. 여기서 말하는 문찬석은 소위 말하면 정치검사예요. 근데 그 맥락을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17일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22일 밤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직속 부하인 김태훈 과장의 전화를 받고 깨어났다. 김태훈 과장은 다급하게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고 한다면서 대검에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해야 할지, 요청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할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찬석 부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딱 잘랐다. 그러니까 이 맥락은 뭐냐면은 당시 대검에서는 김학의에 대해서 불법적인 걸 안 하려고 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중앙일보의 단독을 보고 나서 여기 맥락을 정확하게 읊어준 이현주 전 검사의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맥락이 딱 잡히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복의 콩깍지들. 깍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콩이 소탄에서 우는구나. 본디 한 뿌리에서 자랐건만 왜 서로 들볶아야만 하는지. 2019년 김학의를 불러서 조사했던 검사들의 심정은 이랬을 거야.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김학의는 무사히 출국해야 했지. 게다가 김수남, 유상범, 조영곤 등 쟁쟁한 검찰 선조들이 지휘 라인으로 관여했던 두 차례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 되니 이를 악물고 일은 했지만 속은 불편해 죽을 지경이었겠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학의형인데 말이야. 2013년 검찰은 경찰이 김학의에 대해 신청한 출국 금지 신청과 체포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어. 당시 경찰 수사팀을 지휘하던 이세민 경무관은 보직 발령된 지 4개월여 만에 경찰대학 학생 지도부장으로 인사 조치되었지. 게다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윤중천이 혹시 우리 학의형의 추악한 비행을 폭로할까봐 살살 다뤄졌던 것 같아.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부정대출을 받고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윤 씨를 기소하지 않았거든. 2019년 과거사 진상조사단 면담 시에 윤중천조차 본건 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의아했다라고 했던 거지. 윤 씨의 해당 혐의를 들여보자면 윤 씨는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에게 2억 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고 3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에다가 담보의 가치 또한 현저히 낮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지. 그런데 검찰은 김모 전무를 배임죄로 구속 기소했을 뿐이고 부정대출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윤 씨의 배임 증제죄는 봐준 거였어. 자, 그럼 여기서 검찰 선후배들이 어떻게 후한무치의 유전자를 공유하는지 보기로 해. 윤중천은 2013년 어느 경찰 고위 관계자가 뭐하러 그런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냐. 김학의 본인이 찍은 걸 아냐 라고 묻자 같이 찍은 거다. 서로 찍어줬다 라고 답했어. 그런데 김학의는 검찰의 2차례 수사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신이 아니고 윤 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별장에 같이 간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해. 또한 2019년 4월 YTN이 고화질 원본 입수! 김학의 얼굴 뚜렷! 이라는 보도를 하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여기서 이제 문찬석이 나와요. 아까 언급했던. 한편 학의형의 검찰 후배로서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던 문찬석은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딱 붙들리자 대검이 출국 금지 요청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어. 2019년 3월 17일 문 대통령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 같은 달 15일 출석 요청에 김학의가 응하지 않았던 만큼 진상조사단은 해외 도피를 염려하게 되었고
대검 기획조정부에 출국 금지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사단 명의로는 직접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으니 대검 명의로 출국 금지 요청을 하려고 시도했어. 그러나 대검은 앞선 2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출국 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면서 출국 금지 절차를 밟는 걸 반대해. 이것 봐.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주문은 검찰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요. 이렇게 대검이 협조를 안 해주니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는 같은 달 23일 김학의가 인천공항에 나타났을 때 한밤에 추격전을 벌이게 된 거라고. 그러나 하기영이 탈출 시도를 하다가 붙들리자 문찬석은 머쓱해져서 출국 금지 불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마치 혀끝이 2개로 갈라진 뱀처럼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지. 사실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처분이 유효 적법한가는 그 직후에도 문제 제기되었어. 대검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에 2019년 3월 24일 보도를 통해 진상조사단 검사들은 서울 동부지검 소속 검사로 겸직 발령돼 있어 서울 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명해. 법무부가 피의자는 형사 입건된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 사건의 피의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조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을 때 가만히 있었던 대검이라고. 그런데 이제사 문찬석은 갑툭튀하며 2019년 3월 기조부 검사들에게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며 그때를 위해 관련 기록을 철저히 해놓아라 라고 지시했다고 관광대신에. 도대체 이게 뭐냐고? 콩을 삶아버린 비운의 콩깍지들이 김학의 재수사와 출국 금지가 불가결했다고 보는 여론에 눌려 있었다가 이제서야 피해 보복을 실행하고 있는 거지. 진짜 검찰 양아치 새끼들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있잖아요. 김학의는 자신들의 선배잖아요. 어떻게든지 김학의 수사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단 말이야. 예. 뻔히 보이는 얼굴도 저 사람 얼굴이 누군지 몰라보겠다고 수사를 안 했던 놈들이야. 심지어는 이재용 닮았다고. 그거 이재용? 나쁜 놈들 진짜. 이재용이 지금 감옥에 튀어나오겠다. 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유상범은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유호성 형이죠. 조용건 이런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되게 쉽게 표현하면 김학의가 해외로 도피를 해주길 바랬던 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가 밝혔던 것 중에 형사 입건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내사 사건의 피의자도 피의자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내사 중이기 때문에 정식 입건이 안 돼 있더라도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너무 뚜렷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할 건지 말 건지를 조사하는 사람까지도 피의자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람 출국 금지시키는 것은 불법적인 게 아니고, 심지어 황교안도 그런 식으로 출국 금지시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끌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김학의 출금에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논리로 치고 있는데, 윤석열 이자가 정상이라면 이건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기각을 해야 돼. 근데 수사를 시키면서 배당을 해버리잖아요. 네, 이게 목적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치기 위한 거라고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당시 뭐 관련되어 있는 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성윤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윤석열이 진짜 쪼잔하다, 조잡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선 후보 그 지지도 조사하면은 윤석열 이름을 넣잖아요. 그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조잡한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여서 그냥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분명히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왜 다시 이게 불거지고 있을까, 뜬금없이.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12월 6일이었어요. 제가 새날 나올 때 자료 준비를 할 때 날짜 검색을 해보니까 12월 6일 날 이 김학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1월 16일입니다. 한 달하고 10일이 지났는데 똑같은 의혹이 다시 증폭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것은 철저히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거를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극장형 수사를 왜 다시 이걸 꺼내 들고 있는 것일까?
김학이라는 문제 똥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이게 그쪽에서 봤을 때 국짐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국짐이 고발을 하고 윤석열이 그것을 받아줬어요. 그럼 국짐에게 똥볼이 될 수 있고 검찰에게 똥볼이 될 수 있는 김학의를 물고 늘어진다면 그 똥볼이 되는 마이너스 효과보다 더 큰 뭔가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똥볼을 잡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의가 된 거죠. 왜 자신들에게 유리하지도 않은 김학이라는 문제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것일까? 그럼 여기에 엮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엮여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김학이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불이익해지는 것보다 이로운 부분이 더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게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분단위로 움직임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조국 장관 문제도 아니에요. 저들이 저렇게 싫어하는 추미애 장관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문무일 총장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네, 박상기 장관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닥 데미지가 당장 직접적으로 없어 보이는 걸 왜 이렇게 극장의 수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일까? 선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왜 이게 한 달 만에 다시 증폭이 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이 새날방송에서 다 이야기했거든요. 출국 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에 근거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당시에도 설명 다 드렸고 출국 정보 수집의 문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없음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 끝난 마당에 왜 아무 득도 없는 수사를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안산지청에 있었던 거를 수원지검으로 끌고 와서 심지어 6명을 깔아놓습니다. 검사를. 심지어 부장검사가 둘 끼는데 거기에 부장검사 중에 한 놈이 누구냐? 조국 장관 털었던 놈이에요. 이 놈이 윤석열이 시킨 대로 다 움직이는 이규섭이라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갑자기 투입이 됩니다. 왜 저 밑에 있던 게 여기 위까지 올라오고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조국 장관 쳤던 그 놈이 다시 등장을 하는가? 이건 뭔가 공작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그 당시 대검이 예를 들면 이성윤이 있었다든가 문찬석이 지금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뱀의 혀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준희 교사가. 요 느낌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따지면 그때 대검의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문무일이잖아요. 문무일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건수가 안 되는 건을 가지고 마치 막 현재 법무부나 그 당시 검찰이 뭔가 조작해가지고 막 사건을 말도 안 되게 했다. 여기 지금 저쪽에 이제 프레임인데 요거는 100% 쟤들이 지는 프레임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말하면 사람을 죽인 현행범이 있어. 이 사람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긴급 체포라는 것도 있다고. 이 사람 출국 한번 해버리면 조현천처럼 돼버려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미리 그런 식으로 뭐 어떤 그러니까 긴급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것 자체를 붙잡아가지고 그게 서류 한 장의 어떤 문제를 갖고 난리를 치면서 이게 뭐 청와대를 향하네 만에 하는 이 윤석열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여론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 정한중 전 윤석열 징계위원 장의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조함의 발록인가?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헝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윤석열은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흔드는 일이라면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원전 수사하는 거고 지금 김학의 건 수사하는 거고 하다못해 박원순 시장 건도 수사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윤석열은 지금 이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정말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윤석열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요. 지금 당장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 직함 때문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뿐이지 그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무슨 꼴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특히나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여론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 안철수 보면 뻔히 알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실망받았던 사람도 정치판에 들어오면은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바보 멍청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총장이라는 그 외피를 둘러싸고 있을 때는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정치판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다 밝혀야 돼요. 내 와이프가 누구고, 내 장모가 누구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검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진짜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를 해요. 검찰총장이라는 이 외표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니까 언론에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계속 하나하나 추가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결국에 나중에 칼로 돌아올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철저히 그냥 정치 공작의 문제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체를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하신 유호성 배우의 형 유상범 씨가 얘기했던 것이 검찰 요청이 없으면 출국 금지 조치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거는 법에 검찰 요청은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고 김학의 쪽의 변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출국 금지는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김학의는 피의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피의자 아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를 시킨 게 이게 1분 차이거든요. 찾아보니까 1분 차인데 그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1분 차이로 저기 탑승구에 서 있었어요. 김학의가. 네. 그 탑승구에 서 있을 땐 출국 금지 시킬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 문제에서는 쟤네들의 주장이 하나도 먹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무조건 지는 게임을 얘네들은 시작을 했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제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그 계엄령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를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한 여론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은 그 당시 대검이 문무일의 대검이 출국 금지에 반대를 했고요. 출국을 방조했어요. 나가게끔 만드는. 근데 지금은 그 아까 말한 그 중앙일보 등의 단독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윤석열과 친한 척 검사들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에라 이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뭐 김학이랑 똑같은 짓을 했나 보지. 뭔가 뭐 그 동병상련을 느끼나 봐. 아무튼 웃기는 새끼들이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면은 검찰 개혁의 어떤 도구로 쓰일까 봐 벌벌벌 떨면서 했던 놈들이 지금이 와서 그게 무슨 직인이 있었네 없었네. 뭐 서류가 조작됐네 만에 이러면서 그럼 김학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미친놈들이고 그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윤석열 씨가 마음이 급하긴 해요. 정치를 안 하고 싶어 이 사람은.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싫어요. 되게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 정치권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네가 그러려고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하지 않은 수사했구나라는 소리 분명히 들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정치권에 나오는 건 겁먹고 있어서 함부로 결정을 못하지만 지지율 떨어지는 건 싫은 상태.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 새끼들 그 충동질 해가지고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그 수사권 완전 박탈 있잖아요. 이 입법 스케줄 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는 시기하고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그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정치검찰이라고 부르는 그 특수부 출신의 그 윤석열 라인 있죠. 분명히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윤석열 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안 되시잖아요. 산수유 많이 알면서 드시면서 그러셨어요. 예, 건강 챙기시고 네. 예. 지금은 윤석열이 누가 봐도 공정한 검찰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정말 희한한 캐릭터예요. 나 같으면 지금 나왔다. 이미 이제 사무실 차리고 대선 준비 들어가야지. 7월 달까지 기다리게 만들어 사람 복장 터지게 꼴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 여기까지.